취득세, 납세무자 들어갈 차례인가요? 납세무자 좀 들어갔죠? 지난주에 안 들어갔나? 어디까지 갔죠? 우리 지난주에? 과점 주지할 차례인가요? 예, 65조. 지난주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 인강 들으셨어요? 남보고 웃을 입장은 아닌데 뭘 또 본인은 나온 것처럼 또 이렇게 난 나왔어 그런데 또 표정 짓고 계셔. 선영 왜 그러셔? 자, 여러분 갈게요. 65조 과점주주시도 맞죠 여기? 60 과점주주 했어요? 아, 상속했다는 취득할 차례구나. 예, 5번. 역시 믿을 사람은 없어요. 자, 갈게요, 여러분. 예,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66조. 지난주에 과점주주까지 설명드렸고요. 예, 오늘, 자, 5번. 상속했다는 취득이죠. 상속했다는 취득. 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했다. 여러분, 가로 열고는 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냥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했을 때는 누가 낼 거냐 그 얘기로 밑줄 좀 쳐주세요. 상속인 각자. 밑줄. 상속인 각자입니다. 요걸 출전이 장난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이럴 때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누가 되는 거냐, 여러분? 상속인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취득물권 밑줄. 자기가 상속받는 취득물권. 다만 가로를 닫고 이걸 보셔야 되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적으세요. 공동상속을 받은 걸 말합니다. 공동상속. 즉 재산 하나를 2명 이상이 공동소유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항상 여러분 공동소유 나오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지분. 밑줄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권을 뭐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 뭐가 부과되면 소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면 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됐어. 그러면 이때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100만 원이 부과됐다 봅시다. 100만 원. 예. 그럼 이 소득세 100만 원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를 10% 얼마를 10만 원을 한 번 더 뭐로 내라고 여러분? 지방 소득세를 한 번 더 내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뭐. 다만 지방 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로 분류해 주세요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금년에 죄송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소득세가 100만이 나왔다고. 그냥 소득세 100만에 몇 프로를 10%를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10만 원을 뭐로 내라고, 여러분? 지방 소득세 내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항상 소득세 1.1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1. 예전에 요 지방 소득세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할 주민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득할 주민세. 그래서 항상 소득세가 있는 곳에는 10%의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그거를 뭐로 바꿨냐? 지방 소득세로 바꾼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야. 자, 여기 재산에 대해서 매년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죠. 자, 재산세 100만이 나왔다고. 그럼 100만 원이 몇 프로? 20% 얼마를? 20만 원을 뭐로 내라고, 여러분? 뭐로 내야 돼? 이거는 지방교육세로 내셔야 되죠. 지방교육세. 이때 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야, 독립세야? 부가세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 똑같은 개념,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질문을 오면은 이렇게 좀 조근조근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성격이 급했고 왜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마음은 안 그런데 집에서 맨날 야단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개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상속 봅시다.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일 때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자, 이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A재산, B재산, C재산 이 세 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더 받고 싶어? 그만 받아. 이 정도면 만족해. 3개씩이나 받았으면 됐지 뭐. 어떤 놈은 하나도 없어.
누구는 빚을 넘겨받아. 자, 그래서 여러분 A, B, C 세 개 넘겨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때 A 재산을 누가 받았냐? 갑이 상속을 받고요. B 재산을 누가 상속을 받아서? 을이 상속을 받고요. C 재산은 갑과 을이 60대 40으로 공동 상속을 받았다 봅시다. 자, 근데 이때 상속인에는 누구 있었냐? 병도 있었는데 병은 상속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훌륭한 병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제일 먼저 세금으로서 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뭘 계산하느냐? 뭘 계산한다, 여러분? 상속세 계산해요. 상속세. 그래서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했죠. 자, 상속세 계산했더니 뭐 100만이 나왔다, 500만, 1000만이 나왔다. 그럼 요 상속세를 누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받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받은 상속받은 재산 비율만큼만 내면 되는 거죠, 뭐. 그럼 병은 상속받은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병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요때 요 상속받은 A 재산, B 재산, C 재산이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으니까, 상속에서 취득했으니까, 또 요 갑과 을과 갑을은 한 번 더 몰래 여러분 취득세 또 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이때 갑이 내는 취득세는 뭐에 대한 취득세라는 얘기, 여러분? 갑이 상속받은 요 A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고? 갑이 내고. 요 을은 뭘 받았어? B 재산을 받았죠? 그럼 을은 요 B 재산에 대한 뭐를 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C 재산은 갑과 을이 뭘 받았다고, 여러분? 공동 상속받았다. 그러면 C 재산이나 C 재산의 취득세를 누가? 갑과 을이 몇 대? 60대 40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근데 역시 병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역시 뭐도 안 내. 취득세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병은 상속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 잘한 거죠. 왜? 안 받는 게 제일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금 때문에 상속세나 취득세 때문에 세금 요 재산 안 받으실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시면요, 제가 대신 내고 받을게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감 잡았어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A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누가 받았다? 갑이 받았다. 그러면 갑은 그 A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취득세 누가 내라? 갑이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갑시다. 자, 근데 병은 왜 안 받았을까? 응? 딸이니까. 그렇죠. 딸이니까. 그것도 어떤 딸이야? 시집간 딸이죠. 기혼녀죠. 우리나라 상속이 많이 그래. 네? 기혼녀 많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모 이씨 종친에서, 여러분, 아니지, 조심해야지. 모 종친에서 그 종친 소유 임야를 처분했어요. 몇백억이래. 종중 소유 임야니까. 그거를 그 종친의 구성원들한테 배분해 줍니다. 근데 남자들한테도 배분이 다 됐어. 남자는 나이 불문 다 배분해 줍니다. 여성분 중에서는 시집간 딸은 배분 안 해주고 결혼하지 않은 딸한테는 배분해 줬어. 남자보다는 적게. 그래도 일단 결혼하지 않았다는 배분은 받았는데 기혼녀는 배분을 못 받았어. 왜? 결혼한 여자는 뭐야, 여러분? 남이야. 남의 집 식구 됐잖아. 그래서 배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가족 문제로 문제가 발생이 돼. 실제 어머니는 결혼한 딸이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남자인 오빠와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실제 부양은 누가 하고 있는데? 예, 결혼한 딸이 모시고 있는데 배분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오빠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준 몫을 달라. 근데 또 오빠한테 줘, 안 줘, 스키들이? 안 주죠, 스키들이. 오빠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오빠의 배우자가 주는 걸 반대하는 거죠. 빼줘! 그래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그게 실제 방송에도 나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상속을 받아서 누가? 상속인 누구야? 각자가 자기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나 압세는 있다 없다? 있다. 주의하라. 이걸 출제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상속인 각자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이게 어디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67번 갑시다. 67쪽 갑시다. 6번 조합원이 취득. 별표 2개 표시해 주시고요. 조합원 취득. 이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일단 3개의 조합이랍니다 여러분. 첫째 주택법상 주택조합. 두 번째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입니다. 재건축조합. 세 번째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 공법 시간에 여러분 소규모 재건축조합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얘기 안 나와? 그렇죠? 뭘 나왔는지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이 스키야. 너만 상대는 줄 알아? 내가 6놈을 상대해 스키야. 그러면서 매일 바뀌죠? 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서 들었던 건 같은데 어떤 놈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뭘 벌써 그래. 들은 게 얼마나 있다고.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앞에 합격하신 분들 다 그렇게 공부했어. 뭐. 자, 여러분 여기서 주시할 것 봐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요, 정비법상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하고 다녀요. 짝꿍이야. 그리고 요것이 이 재건축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잘 진행이 잘 안 되겠죠. 어렵죠. 그래서 이걸 조금 소규모 해갖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래서 취득은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조합이 하는 겁니다. 조합이 취득한다. 뭐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누가 취득한다고요? 조합이 취득해. 그럼 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나중에 완공되면은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재건축과 주택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당초 조합원한테 돌려야 되고, 또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일반 분양하죠. 자, 이걸 2개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 뭐는? 조합원용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조합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냥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봐라는 겁니다. 지금 취득 명의자는 누구야? 조합이야. 취득 명의자는. 재건축 사업을 해서 신축 주택이 완성됐다고. 그럼 완성된 신축 주택을 일단 무슨 등기해야 되죠 여러분? 보존 등기를 했죠. 이때 보존 등기를 일단 누구 명의로 한다고? 조합 명의로 한다니까? 근데 그 조합 명의를 취득하는 것 중에서 누구한테 돌려야 될 것은 조합원에게 돌려야 될 것은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는 얘기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봐라.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 그냥 조합원용이라서 그냥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고요? 조합원이.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비조합원이 있겠죠. 비조합원용은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 이거? 일반 분양한 거야. 일반 분양. 그러면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냐? 그냥 명의자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좀 공법을 공부한 다음에 더 정리하기라고요. 일단 같이 보죠. 책을 67쪽 봅시다. 맨 위에 자 주택법상 누가 나왔죠 여러분? 주택조합.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누가 나오죠 여러분?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가 나오죠? 소규모 재건축조합이죠. 자, 이렇게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것 중 해당 뭐로? 동그라미 뭐로? 조합원용. 이게 그냥 주어진 조건만 보시면 돼요. 해당 조합원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합원용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이때는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 봐라 돼 있죠 여러분. 뭐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은 그냥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 봐라. 다만 밑줄 쳐.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밑줄.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고. 요 놈은 자 동그라미 뭐라고요? 제외한다라고 해서 제외한다. 그럼 어디서 제외하라는 얘기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서 제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취득한 걸 봐라. 비조합원의 결론은 요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 보는 얘기야.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지 않다. 쉬워. 근데 이걸 자꾸 생각하려면 어려워져. 그냥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고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 봐라. 그래서 취득세 문제가 나는가? 근데 재개발 사업일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업 진행 방식이 달라. 나중에 좀 공법 배우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7번, 8번 묶으시고요. 별표 3개. 이미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네. 희한하죠? 네. 요거는 지난번에 양도소득세 할 때 양도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다시 7번, 8번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7번, 8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묶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7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왼수. 자, 7번 규정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얘 때문에 그래. 누구지간에 왼수지간에 거래를 한 거죠. 그럼 우리 세법은 야 무슨 부부지간에 야 무슨 부모와 자식간에 사고 팔았다는 거냐 그 얘기야.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간에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설사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 계약서 썼어도 우리 세법은 요거를 매매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줘. 부모와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간에 뭘 썼어? 매매 계약서 써도 우리 세법은 이걸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본다 여러분?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증여. 보셔죠? 증여로 보겠다. 그러면 증여로 보겠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여로 본다. 시험은 여기까지만 물어봐. 증여로 본다. 그러면 증여로 본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때리고 여러분 증여일 때 3.5%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적용하고 또 뭐로 봤으니까 증여로 봤으니까 한 번 더 뭘 내야 돼? 증여세 내는 거야. 증여세.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나는가? 늘어나는가 이만큼. 그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장난치지 말란 얘기야. 니네가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뭐인데 증여인데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무슨 계약서 썼어? 매매 계약서 썼어. 매매 계약서. 그러면 우리 세법은 그거를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보겠다고요? 증여로 보겠다고. 그럼 증여로 본다는 의미 갑시다.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취득세는 몇 프로 내는 것이고 3.5. 그리고 추가되는 게 뭐가 있다 그러면 증여세다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죠 여러분? 원칙. 그러니까 원칙하면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죠. 뭐가 있구나? 예외가 있구나. 아,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실제 돈을 줬다 안 줬다? 줬다라고 대가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대가사실을 지급한 거를 뭐하면? 입증을 하면 이때는 그냥 뭐로 보라? 유상으로 봐라. 그러면 유상으로 보라는 의미는 뭐냐? 취득세 몇 프로 줬고? 4%죠.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교수님 배우자 직계존비서 간에 매매할 때는 증여를 봐서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거라면서요. 예. 근데 취득세 증여할 때는 몇 프로고? 3.5. 그 다음에 유상일 때는 몇 프로면? 4%. 그러면 그냥 유상이면 유상으로 보면 몇 프로가 되고? 4%. 근데 굳이 뭐로 보면? 증여로 보면 몇 프로가 돼? 3.5.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죠. 뭐가 쫓아온다고 여기? 증여세가 쫓아온다니까. 무서운 증여세 여러분. 증여세 맞아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아직도? 허허. 아니 아저씨가 뭐였어요 여태? 아저씨한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위스키가. 아니 결혼하는 순간 결혼기념으로 6억 넘겨받고 10주년 20일 될 때마다 얼마씩 넘겨받으라 그러면 6억씩 넘겨받으세요.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저씨한테. 그럼 아저씨가 짐을 쌀까?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래도 우리는 해볼 만한 가치는 있죠. 믿져봐야 본전인데. 자, 그래서 집에 가서 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결론 요거 꼭 기억해두시죠. 별표 3개. 자, 그럼 책을 보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석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누구야? 배우자와 직계준비석 간의 거래였죠. 자, 그럼 밑줄 갑시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밑줄 쳐져 있죠? 뭐? 그리고 심지어 적혀 있어. 뭐라고? 원칙. 희한하죠? 다만 단서 갑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뭐랬죠? 여러분 거기 양가로 1, 2, 3, 4와 동그라미 1, 2, 3, 4라고 그랬죠? 여러분 묶어 거기 통째로 양가로 1, 2, 3, 4와 동그라미 1, 2, 3, 4 묶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면 그때 다시 밑줄 뭐로 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다 게 바로 뭐냐면 요거 요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한 경우로서 유상 취득으로 인정되는 거 요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공매나 경매 밑줄 공매 경매. 자 여러분 우리 세법은 공매 경매를 엄격하게 구분 안 합니다. 예. 그냥 공매 그럼 뭐가 포함하는 개념이야? 경매가 포함되는 개념이야. 자 두 번째 양가리 번 밑줄 파산 선고 처분이죠. 예.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서로 뭐 했다고 그러면 교환. 이게 제일 중요해. 교환 동그라미 쳐. 출전에 가장 근들이 좋은 게 교환이야. 그럼 교환을 다른 말로 바꿔 뭐로 바꾸냐면 여러분 매매나 또는 뭐 대물 변제 등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매매나 대물 변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로지 뭐만 인정해줘? 교환만. 그 교환을 왜 인정해줄까? 교환은 확인이 돼. 왜냐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맞바뀌어 있으니까. 명의가 바뀌었는데 명의가 바뀐 원인이 뭐래서 여러분 소유권 원인이 등기 원인이 교환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서로 맞바뀐 게 등기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인정하였다는 얘기죠. 양가로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자 밑줄 쳐져 있죠. 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죠. 이게 포인트야 4번은. 그래서 1번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 소득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입증됐다. 이거는 기혼 여성한테 많이 써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벌어둔 돈 있겠죠. 그 국세청이 다 보고돼서 원천징수 내용으로. 그다음 이제 결혼하면서 내가 뭐 출산 등 문제로서 이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가족 뭐만 하고 있는가? 전업주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 명의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그러면 너 그 돈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과세관청에서. 추적 들어올 수 있어.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특히 또 여러분 우리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취득자금 입주계획 취득자금과 입주계획표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해야 돼. 그러면 이때 내가 너 그 돈 어디서 난 거냐? 예전에 나 직장 살 때 벌어놓은 돈 그거다. 그럼 인정해 줍니다. 왜? 다 원천징수에 보고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써먹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였다 그러면 취득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걸 담보 제공해서 은행에서 뭘 받은 거야 여러분? 대출받은 돈을 샀다. 입증하면 되는 거야. 3번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 지급했다. 결론 뭘 받았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냈다. 그 얘기예요. 취득했다. 4번 위 1번부터 3까지 의에 준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자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기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증.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 2, 3, 4는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하나같이 대가 지급 사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 2, 3만 외우시면 돼요. 자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뭐죠? 공매 경매. 두 번째 파산 선고 처분. 세 번째 바로 뭐죠 여러분? 교환. 교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8번 뭐로 가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죠. 요걸 채무자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자 결론 이제 외워야 돼. 자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딱 두 가지를 구분해. 뭐야? 역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고 그랬죠? 5억짜리 결석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업 듣기만 해도 제가 나중에 연말에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을 증여할 거야. 이미 깨진 사람들 많어. 예. 자 결석하지 않고 1년 내내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증여한대. 근데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제가 아직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은 얼마 있다 여러분? 1억이 있다 합시다.
2억? 얼마라고 얘기했어 그때? 예, 그런 것도 기억해요. 참네. 그래, 잘했어. 그래서 5억짜리 드리는데 아직 은행 대출금 갚지 못한 거 얼마 있다고 그러면 2억. 그걸 같이 여러분이 뭐 하는 조건으로? 떠안는 조건으로 받는 증여. 이걸 뭐란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럼 여러분이 5억짜리 받으면서 제 은행 대출금 얼마? 2억까지 떠안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왜? 얼마짜리 받은 거에서 5억짜리 받은 거에서 내가 은행 대출금 얼마 빼도 2억을 빼도 얼마 남아? 3억.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나면 딱 그것만 생각해. 아, 우리 쌤이 얼마짜리 줬는데? 5억짜리 줬는데 은행 대출금 이걸 내가 또 하나 얹어? 이때 채무 인수액 얼마? 2억 원.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 이제 은행 빚이 되는 거죠? 은행 빚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유상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유상. 자, 그래도 왜 내가 그럼 또 안 왔냐? 이걸 뭐 해도 빼도 나머지 부분, 나머지 얼마? 3억. 요건 순수한 뭐 여러분? 무상이죠. 요것 때문에 받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은행 대출금에서 2억을 또 하는 이유는 이게 남으니까 그러죠. 이것만 구분하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채무 인수액은 무슨 취득? 유상 취득. 나머지는 뭐로 보라고? 무상? 증여로 보는 거죠 뭐. 자, 근데 꼭 하나 기억하랬죠. 제가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지금 방송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빠따를 뭘 할 것이냐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순서라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 즉 강남 아줌마들 좋아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절세 비법을 이제 유튜브로 공개하는 거죠.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전에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빠져나가는 방법을 얘기할 거냐.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래서? 이러한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다고? 뭐일 때보다? 그렇죠. 단순 증여일 때보다.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가? 부담부 증여 세부담이 어떻게 한다? 줄어듭니다. 그랬죠. 줄어든다. 같은 증여인데 조건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세금이 달라져. 세금이.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단순 증여하면 지들이 흉봐. 어머 무식한 거 저거 봐. 좀 있는 거 있다고 저런 짓 하는 거 봐. 저 우리 강남 스카이 캐슬에서 빼. 그런다고. 실은 강남 아줌마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남 아줌마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 은행, FP, 세무사 등이 붙어서 다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야. 돈 많은 사람한테 누가 붙어? 항상 전문가들이 붙어 있죠. 네. 돈 많아봐. 내가 몰라도 돼. 아래 것도 쓰면 돼. 돈 주고. 나는 즐기면 돼.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꼭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는 어디가 더 세보다 크다고 여러분? 단순 증여.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무슨 형식을 취하는가?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나면 이때는 뭐와 뭐로 나서 채무인세과 나머지를 나눠서 채무인세가 무슨 취득? 유상 취득. 나머지 뭐 여러분? 무상 취득이죠. 그러면서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줄여든 거죠. 그럼 유상이면 여기는 몇 프로가 되고 여러분? 4% 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증여니까 몇 프로? 3.5%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세금 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역시. 또 누구야? 또 누구? 예외.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이면.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왼수 지간이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한다. 야!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와 직계주입세금 이걸 정상적인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쫓아버리겠다? 단순 증여로 쫓아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채무를 그냥 배우자와 직계존비서건의 부담부 증여했던 이렇게 유상, 무상으로 나누지 않고 뭐로 봐서 증여로 의지해버려서 그냥 전액 뭘로 때리겠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모두 내야 돼 여러분 증여세. 그래서 요거는 뭘로 내는 거고 여러분 취득세를 낼 때에 몇 프로 내고 4% 여기 됩니다. 유상이니까 취득세
4%. 증여 부분은 역시 취득세 몇 프로? 3.5.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누가 양도자가 뭘 내야 되고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한번 더 내야 되고요. 여기는 수증자, 취득자가 뭘 내야 되고 여러분 증여세 내야 되죠. 근데 그냥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전액 뭘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로 때리죠. 따라서 이때는 취득세 그냥 전부 3.5 때리고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증여세 전액 내야 되죠.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늘어난다. 그래서 결론 마무리할게요.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줄어든다고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가능하면 증여를 받으라도 무슨 증여가 유리하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 때는 채무인색은 유상,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보는데 다만 그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그걸 부담부 증여 인정하고 안 하고 단순 증여로 봐서 전액 뭘로 때리겠다? 증여로 봐서 때리겠다 그얘기죠.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8번 볼까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밑줄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봐라?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 밑줄 쳐놨죠? 그리고 그 위에다 적으랬죠? 채무인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책 위에다 적으랬어.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라 여러분? 이런 증여로 보라 그랬죠? 채무 요거 채무 인색에 하라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분? 무상. 예. 그런데 다만 그게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다. 이때는 전부 뭐로 봐라 여러분? 증여로 의지한다는 얘기죠. 실제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때 증여 목적물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걸 부담부 증여할 거냐? 결론 강추,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강추를 한다면은 요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해 말어? 그래? 이때 세부담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부담부 증여하는 게 제일 줄이합니다. 뭐로? 주택. 그럼 1세대 1주택은 우리 뭘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비과세 받죠. 그럼 바로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세금이 더 줄어드는 거죠. 채무인색이 클수록 좋은가 작을수록 유리한가? 채무인색이 클수록 좋은가 작을수록 좋은가? 예, 클수록 줄어듭니다. 클수록. 그런 거 하나씩 이제 실제 실무 나가면 그런 거 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 원칙 부담부 증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항상 왼수지간이라도 뭐하면 입증하면 어떤 걸 실제 부담부 인수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배우자 지간에도 다시 부담부 증여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왼수지간이면 중요한 게 뭐냐?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 방법이 또 여러분 이제 세티크가 되는가? 자, 그런 거는 나중에 받을 때 오세요. 그러면 상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68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밖에 납세무자가 있어. 저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서 일단 제끼는데 양가로 2번이 개정이 됐어. 그래서 개정됐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자, 갑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여러분 이걸 뭐라 했어요 여러분? 지적법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적법. 지적법이었다가 이게 바뀌어갖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 더럽게 바뀌어요 법률 명칭이. 자 어쨌거나 지저분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가 뭔지 아시죠? 이제 지목 대가 뭐야? 그거죠? 다 알아들었죠? 그 토지야. 그 대중 국계법상 밑줄 택지 공사가 준공된 자 동그라미 쳐 토지에 동그라미 쳐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뭐였다 여러분 조성 설치했다. 여기서 여러분 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어디다 설치했다고 여러분? 토지에. 그러면 그때 그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은 토지에 동그라미 쳐 토지에 포함되는 것 토지 동그라미에 포함된 것으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거로 본다. 밑줄.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 이게 바로 뭐죠? 간주 취득이죠. 토지 이 지목 변경이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 몇 프로냐? 특례세를 2%를 누가 내라? 밑줄. 토지 이 소유자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를 하는데 그 조성되거나 설치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이 어디에 설치됐으면 토지에 설치가 됐으면 이때는 토지에 포함되는 걸 모아서 결론 누가 세금 내라?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그 얘기 여러분. 다만 요 다만이 이제 올해 개정된 건데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밑줄 어디에 건축물에 부수된대. 건축. 아까는 어디에 설치됐어? 토지. 지금은 요 정원이나 또는 부속시설물을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 건축물에 부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은 어디에 포함되는 걸 보라? 건축물에 동그라미에 포함된 걸로 보아서 결론 이거는 누가 취득세 내라?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 이때 적용하는 세로는 저거 건축물이니까 건축은 뭐야 여러분? 원시취득 2.8%죠. 2.8%.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무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까 토지 취득한 걸 본 것은 지목 변경으로 뭐라 했죠? 지목 변경이니까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그때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특례세를 몇 프로? 2%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슬쩍 눈어보시고요. 아이 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마. 노력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밖에 앞세우는 기타고 여러분 저는 뭐 출제될 가능성은 적으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 고민하지 마. 자 69조 과세 물건 갈게요. 자 취득세는 어떠한 재산을 취득해도 취득세 과세할 거냐. 그게 과세 대상이죠. 거기 같이 봐요 여러분 책. 취득세 과세 물건은 다음과 같이 밑줄 뭐야 안 한다? 열거된 것이 안 한다. 열거된 것. 이게 바로 뭐냐? 저거 열거주의 방식이야.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아도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그래.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열거주의 방식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거 열거주의에 반대되는 게 바로 뭐가 냐면 여러분 포괄주의가 있어. 포괄주의. 즉 열거주의는 이렇게 법에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열거 규정된 것만 과세를 하는 거야. 근데 포괄주의는 뭐냐면 예시, 중요한 예시만 들어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열거되지 않더라도 다 과세하는 게 바로 뭐냐?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는 세금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법인세 이런 것은 포괄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즉 상속세는 여러분 어떤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과세를 하겠다고 개별적으로 열거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상속받은 것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상속을 받았어. 뭐를? 저작권. 저작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권리죠. 권리. 아버지가 작곡가 작사가야. 또는 심지어 뭐 이러면 뭐 드럼 치거나 기타 치거나 밴드 마스터였어. 그러면 이때 그 노래가 뭐 대박 났다.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저작권료로 로열티 나오잖아. 그걸 돌아가시면 4, 5, 70년간 받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빨리 당장 못 쓰라고 그래. 노래 만들려고 그래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씨. 아니면 기타라도 치라고 빨리 가고 조용필 간 분 그런 데 가서 기타로 치라고. 그거 받아 여러분. 그러면 그 저작권대로는 상속세가 과세가 돼 안 돼? 돼. 근데 그 저작권을 상속받아 취득세는 과세를 해야 안 해? 거기 봐. 저작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고. 이게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아버님이 훌륭한 책을 썼어. 저도 뭐 책은 여러 가지 썼습니다.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씨. 그 명세 나름대로 저자다 보니까 저작권을 받게 돼요. 인세를 받아. 근데 아버님이 베스트셀러야. 또 돌아가셨어. 그럼 뭐가?
저작권이 넘어간다고. 상속을 받는다. 그럼 상속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상속세 다 과세한다니까? 돈이 되는 거라면 다 과세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골동품을 상속을 받았어. 고려청자야. 시세 환산하니까 1억짜리 돼. 그러면 1억짜리 고려청자 상속을 받으니까 상속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니까 상속세는. 근데 상속엔 취득은 일어났죠. 자, 그럼 취득세는 나와 있어 안 나왔어? 고려청자 없다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한다. 이게 바로 열거주의 방식과 포괄주의 과세 방식의 차이점이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부동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법 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부동산을 말하는 거야. 토지와 뭐 정착물. 그 정착물 중에서 뭐야 여러분? 밑줄 건축물이죠. 건축물. 자, 이때 건축물 잠깐 볼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밑줄 기본적으로 뭐야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자, 이제 다시 공법으로 넘어가네요. 뭐 세법은 이 과목 저 과목 다 쓸고 다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시설물이야. 시설물인데, 자, 밑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자, 뭐라고 써요 여러분? 여기는 설치, 동그라미 쳐 설치하는 시설물. 이제 구분합시다. 설치하는 시설물. 옆에다 적어. 이걸 종전에 뭐라 했냐? 구축물. 그래서 구축물. 뭐라고 했다고요? 구축물이라고 그랬다고. 구축물. 그 구축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풀었었어. 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뭐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더 못 알아듣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자, 동그라미 쳐. 여기는 뭐야? 딸린 시설물이죠. 딸린. 이쁘죠 말이? 딸린 시설물. 저거 가리고 닦고 뭐라 쓰면 이거는 특수부대설비랬죠. 그러면 설치하는 시설물과 딸린 시설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은 건축물과는 뭐야? 별개. 옆에다 적어놔.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을 간주가 되는 것들이야. 근데 건축물에 뭐하는 것은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의 별개야, 건축물의 일부야. 저거 건축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거야.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대표가 여러분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냐? 엘리베이터 생각하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에 중앙에는 뭐가 있고? 중앙 엘리베이터 있고, 저 구석에 짱 박혀있는 뭐 여러분 비상 엘리베이터 하나 있죠? 우린 거길 더 많이 타잖아. 그럼 그 엘리베이터도 뭐라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야.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취득세 과세에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포함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S깔 설치 비용 다 취득세 과표에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뭐죠? 준부동산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법 99조 제1항이 협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니 학계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광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광의 부동산 개념이죠. 그럼 이때 준부동산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그리고 뭐 여러분 임목까지죠. 자, 이거 외에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권리죠. 자, 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광업권과 어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률상 권리는 오로지 뭐마냐? 광어마냐? 광어. 광어권과 어권만이 바로 취득세 과세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다고. 그러면 시험에는 광어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 그래서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광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가 나온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던 거죠. 이게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오로지 뭐만이라니까? 광어만이라니까. 이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문제 내면 자꾸 틀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광어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여러분 그냥 가서 광어 한 사람 드세요.
뭐 10,000원이면 또 먹을 수 있잖아. 강원 싸게 잘 찾아다니다 보면. 그럼 이 부동산 입자권 이미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제 안 나와 이거. 그럼 대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걸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건 실무에 나가면 일어나는 거야. 예. 이걸 여러분이 미등기 전매를 촉진하신 분들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배 떴다방이죠. 떴다방 안 할까? 그건 돈 못 벌어. 돈 벌려면 떴다방 해야 된다니까. 물론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잘 재수 없으면 붉은 벽돌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못 가나? 한번 해봐. 걸리면 알겠지만 걸려봐야 알아. 자,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뭐 유상 취득했다. 돈 주고 샀다. 프리미엄 주고 샀다.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돈 주고 샀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얘들은 언제 과세한다고?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과세한다고. 이해하셨어요? 권리 상태에서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요게 나중에 뭐로 바뀌면 아파트로 바뀌면 그때 과세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과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권리 상태에서는 과세를 안 하고 이게 뭐로 바뀌면 주택으로 바뀌면 그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실무 나가면 죄송합니다. 자꾸 실무 얘기를 해서 알아둬야 돼. 어차피 실무 나갈 거니까 우리.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주권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세 과세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여러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 왜냐면 내가 뭘 취득하면 입주권을 취득하면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전에 조합원이 갖고 있던 뭐 여러분 대지 지분이 넘어와. 뭐가 넘어온다고? 대지 지분이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딱지를 돈 주고 샀는데 이때 돈 주고 산 가격에는 뭐가 포함됐다고? 대지 지분까지 포함이 됐다고. 그래서 대지 지분에는 뭘 내야 되나 여러분? 취득세를 내. 주의할 건 제가 이거 여러분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데 입주권 취득할 때는 단순한 프리미엄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넘어오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넘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대지 지분도 넘어오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이나 뭐는 낸다? 취득세는 내야 돼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거냐 그런 게 다 이제 실무나오면 절세 기법이 되는 거야. 자,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외울 필요 없어.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돔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다 뭐야 여러분 여기? 회원권이죠. 예. 여러분 중에서 여기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살짝 사인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지니까. 나는 하나도 없다 스카 그러면 굳이 뭐 저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원권 밑줄 쳐. 회원권. 회원권 종류는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외운다면 꼴, 승, 콘, 종, 뭐 요 더 어렵죠, 그게? 그래서 이걸 그냥 꼴콘종 승료 이러면 돼요 여러분. 뭐 꼴콘종 승료 됐어?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70조 보실래요 여러분? 70조 거기 건축물의 범위가 나와 있죠. 한번 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뭐 준부동산 넘어갑시다.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72조 보세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률상 권리는 뭐랬죠, 여러분? 광어권과 어권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밑줄만 칩시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등록 면허세 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광어권과 어권 취득세 과세 대상은 맞죠? 예, 맞는데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밑줄. 추론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밑줄. 면제. 밑줄. 따라서 광어권은 뭐일 때만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바로 이게 뭐냐? 어권입니다.
어권. 그래서 예,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어권 나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돔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회원권 다 여러분 요거는 뭐죠 여러분? 해원제 전용시설물에 대한 권리죠. 소위 말해 해원제. 그렇다 여러분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멤버십 카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자, 74쪽 취득의 개념 갑시다.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자,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시죠. 여러분 예외에다가 별표 하나 표시해 놓고요. 원칙은 기본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시험은 예외가 나올 테니까. 자, 다만 원칙 봅시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건축에 간축에 따른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산 취득서. 자, 밑줄 쳐져 있나요? 뭐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뭐야? 유상, 무상. 결론 냅시다. 뭐야 여러분? 모든 여기다 동그라미 10번기 칠했죠? 모든 취득을 한다. 하여튼 소유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취득하는 유형은 묻고 묻지 않고 다 취득하는 거죠. 뭐. 다만 요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있죠. 하나가 밑줄 쳐져 있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얘들 공통점은 뭐랬어요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 여러분?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꼭 적어놔야 되겠죠. 이 예외 대상에는 부동산에 포함한다, 제외된다? 부동산은 예외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약한 게 이런 걸 약해. 아니 예외 대상에 지금 부동산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부동산은 예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는가? 예외가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돼? 원칙으로 가야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런데 약해. 어딜 가? 그러면 쟤나 소리 질렀다 놀래갖고 그냥 어디로 가라고?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그냥 원칙 가라고. 그러면 부동산은 원칙이가 뭐야? 모든 취득을 적용받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에 가끔가다 나와. 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리고 뭐 주문을 받아 건져는 선박. 요 네 가지죠. 몇 가지? 네 가지야. 네 가지만. 근데 요 네 가지는 다 뭐야? 부동산이야? 준부동산이야? 준부동산이잖아. 얘들만 예외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뭘 따져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뭐일 때? 승계 취득일 때 한해서만 취득을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외웠어. 뭐 외웠어? 열심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을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해서 취득한다. 외웠어. 그랬더니 시험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고 뭐가 나오는가? 부동산이 나오는 거죠.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은 원시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다고. 승계 취득은 물론 모두 원시 취득도 취득 봐야 된다고. 얘는 무슨 대상이니까? 원칙을 적용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취득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얘는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 낼래도 이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노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싫다고. 그러면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뭘 물어본다 여러분? 부동산을 물어보셨다고. 그럼 결론 부동산 취득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따라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다 취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다 봐야 되는 거죠. 지치기 한 거야? 지치기 한 거야. 긴장하지 마.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동산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두 취득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나 뭐는 여러분 준부동산은 취득 형태 확인해서 원시 취득은 보고 안 보고 모일 때만 승계 취득. 그래서 요거 예를 들은 게 제가 뭘 들었죠 여러분? 자동차 예를 들었죠. 마스크 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스크 써. 그래서 자동차 원시 취득했다. 제작 완료했다. 그럼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만들면 이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요게 이제 뭐가 되면 팔리기 시작 그때부터 취득세 과세하잖아요 여러분.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간주 취득 갑시다. 간주 취득.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죠.
자, 간주 취득은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지만 없지만 일정한 행위를 해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때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이거 적어야 돼. 그러면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고? 간주 취득 저거 거기다가 간주 취득일 때 결론 이거 취득세 과세를 하는데 그럼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로 할 거냐? 이걸 결론 내야죠. 그럼 간주 취득은 무조건 뭐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간주 취득하는 순간, 오우! 여러분 뭐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 이게 떠올라야 돼. 자동이야. 그럼 출제는 이걸 어떻게 장난친다고? 증가한 가액을 살짝 뭐로 바꿔? 전체 걸 살짝 바꾼다니까, 그거를. 스키가. 그래서 무슨 가액이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은 특례세율 몇 프로, 여러분? 2%. 이게 간주 취득의 결론이야. 그래, 나 간주 취득이야. 어쩔래? 그러면 바로 이게 말이 나와요. 아, 그렇다면요. 과세표는 뭐가 되는 거고요? 증가한 가액이고요. 세율은 뭐가? 특례세율 2%가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여기까지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예. 이때 우리 간주 취득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거기 양가르면 선박, 차량, 기계장비, 밑줄 여러분 뭐죠? 종류 변경. 그리고 양가리면 대표죠. 토지 이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의 대표가 바로 토지 지목 변경이야. 세 번째, 요즘은 핫 이슈가 3번이야. 요즘 시험 핫 이슈가 3번이야. 건축물의 건축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개수. 근데 여러분, 개수, 여러분, 일단 건축 봅시다. 자, 이제 건축법 배우셨죠? 자, 건축법상 건축은 뭐 여러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5가지 배우셨죠? 이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뭐라는 건 여러분 건축법에서 배우실 거고, 자, 이제 그걸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얘기야. 이때 밑줄 신축과 재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외하라. 그럼 왜 제외하냐? 예,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제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저거는 했죠? 뭐를 말한다? 증축과 개축이라고 그랬죠. 증축과 개축.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증축, 개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여러분. 그럼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여러분 오늘 나간 프린트 보세요. 자, 5페이지 보시면요. 5페이지 미리 땡겨서 봅시다. 나중에 볼 건데. 양가로 6번 있죠? 응? 간주 취득 과세표는 무조건 뭐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 여기 별표 3개. 10번께 표시하나? 또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뭘 건져 가야죠.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건축 보세요. 건축은 다시 2가지 구분했죠? 뭐 신축과 재축과 증축과 개축 구분했죠? 난 이거 이 표 만들고 난 3시간 반 울었다. 신이 쉬어 제가 이렇게 만들어놔니까. 그러면서 구분합시다.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 과표는 무슨가 이거? 동그라미 전체. 그리고 증축 개축은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과표가 뭐야? 증가한이죠. 그런데 주의한다. 세율은 둘 다 2.8이죠. 묶어 2.8. 왜? 건축이니까. 건축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세법상 원시 취득을 보죠. 근데 개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개수가.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근데 개수는 여러분 밑에다 적어놔. 이거는 지방세법의 용어야. 개수는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야. 건축법에는 여러분 개수란 말이 없어. 개축은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야. 예. 그래서 여러분 개수 여러분 예. 저거 74쪽 적어놓고 74쪽 잠깐 봅시다. 교재. 간주 취득 보고 있죠 지금? 예, 거기에 바로 용어가 나와 있죠. 찾았어? 예, 박스 맨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74쪽 박스 맨 밑에. 자, 거기 보시면 건축.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뭐를 말하냐?
건축법상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개수는 뭐를 말하냐? 거기 나왔네요. 자, 건축법상 밑줄 뭐?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수는 우리 지방세법은 어디에 포함시켜버려? 개수에 포함시켜버려. 개수에.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수라는 거. 자, 여기 밑줄 대통령을 정하는 것 저거. 이게 바로 아까 뭐야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이죠. 명칭이 길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것 밑줄 쳐놓고 이게 뭐야 여러분? 왜? 설치하는 시설물. 아까 뭐래서? 구축물. 자, 구축물. 자, 동그라미 뭐하고? 수선.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 딸린 시설물이죠. 여기는 밑줄 하나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 법률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보세요. 얘기할까? 자, 시설물은 설치하는 시설물과 뭘로? 딸린 시설물 두 가지 구분하죠. 자, 이게 시설물이야. 이게 종전에 뭐로 말하고? 구축물. 이게 뭐야? 종전의 특수부대 설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죠. 특수는 뺄까? 괜히. 물놀이. 특수의 부대 설비.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얘들을 자, 뭐 했다? 설치를 하거나 또는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수선. 그러면 이때 구축물을 뭐 하면 여러분? 설치를 하면 이때는 무슨 취득이냐 여러분? 이때는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근데 뭐를? 딸린 시설물을 뭐 하거나 여러분? 예, 설치를 하거나 뭐 하면 여러분? 수선하면 이거는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구축물 설치하는 시설물 뭐였다? 수선했다. 그럼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딸린 시설물을 하나 이상 뭐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뭐하면 여러분? 수선하면 이거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원시 취득은 무슨 가격이고? 전체가에.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에. 세율은 둘 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원시 취득은 몇 프로야? 2.8%죠. 그러나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은 원칙적으로 특례세율 2%. 아까 건축만 똑같았어. 건축은 세율이 몇 프로지만 2.8이지만 뭐가 달라졌죠? 과표가 달라졌죠. 그런 거 좀 표를 보고 다시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 잘못 보면 그냥 휙 넘어가 버려. 예.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죠. 좀 늦었네요.